그 다음에 명사를 강조할 때 이때 강조 구문은 아까 부사 강조했듯이 강조하고 싶은 말을 사이에 집어넣으면 된다. 근데 만약에 명사를 강조하죠. 명사 강조하면 그 대시 관계대명사랑 역할이 똑같으니까 후나 대수로 which나 후로 변신하기도 한다. 아시겠죠? 경우에 따라서는요. where이나 when으로도 변신할 수 있습니다. where이나 아니면 when으로도 변신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강조하고 싶은 부사가 장소면 where로 써도 돼요. 관계부사. 강조하고 싶은 부사가 만약에 시간 나타내는 거면 when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까? it, that 강조 구문이라고 이름이 붙긴 했지만 it, which, it, who, it, when, where도 가능하다. 아시겠죠? 필기합니다. 예를 들어 필기 stop, stop, stop 멈추시고요. 멈춰. 잠시 멈췄다가 필기 끝난 다음에 다시 봅니다. 멈춤. 자, 다시 뿅. 예린아. 자, 교재 보세요. 예린이도 교재 봅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자, A번 강조 1. 두에 의한 강조. 형광펜 강조하는 동사 앞에 do, does, did를 쓰고 뒤에 동사 원형이 온다. 동사 강조할 땐 동사 앞에 do, does, did를 한 번 더 쓴다는 얘기고요. 밑에 있는 예문입니다. I don't remember his name. 이름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But 그러나 I do remember his face. 얼굴은 확실히 기억난다는 얘기죠. 형광펜 치세요. do. remember 앞에 do. 형광펜. 그 다음 두 번째 형광펜 it is, was, that에 의한 강조. 이름 자체를 형광펜 it is 또는 was, that에 대한 강조. was를 이용한 강조. 이건 이름 자체가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강조하는 부분을 it is나 was, that 사이에 놓으며 뭐뭐한 것은 바로 뭐뭐였다 이다라는 의미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조하고 싶은 게 품사가 뭐라고요? 명사이거나 부사입니다. 아셨죠? 다시 이때 강조 구문을 쓰는 건 강조하고자 하는 놈이 명사나 부사일 때입니다. 밑에 예문 보세요. Tom's Julie at the theater yesterday. 탐이 줄리를 봤어요. at the theater. 극장에서 어제 봤어요. 자, 품사 문장 성분 잠깐 봅니다. 탐은 주어고요. so는 동사고 줄리는 목적어입니다. yesterday는 어제라는 부사고요. at the theater 마찬가지 부사 구조. 극장에서 본 거니까. 자, 밑에 나와 있는 강조한 걸 보세요. It was that 사이에 Tom, it was that 사이에 Julie 목적어, it was that 사이에 부사고 at the theater, it was that 사이에 yesterday 부사, but 명사나 부사 강조할 때 쓴다고요. 밑에 Who wrote the novel? 누가 소설을 썼지? 누가 소설을 썼지? who가 의문사이자 주어, wrote는 동사, the novel은 목적어. 밑에 Who was it that wrote the novel? 누구를 강조한 겁니까? who라고 하는 주어를 강조한 거죠. 근데 who가 의문사니까 it is who가 아니고 who is it 이렇게 돼 있거죠, 그죠? 간단한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이때 강조구문인 거예요. 이때 강조구문. 그런데 칠판을 잠깐 보세요. 칠판을 잠깐 보고 구분을 하나 하실 게 있습니다. 구분을 하실 게 있어요. 자, 뭘 구분하셔야 되냐면 칠판 보세요. 이거는 강조가 아니에요. 구분하는 거라 그랬어요. 구분하라 그랬는데 봐봐. it이 나오고 비동사 is가 나오고 대시 나오는 모양은 영어에서 이렇게 나오는 모양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it is가 나오고 대시 나왔는데
영어에서 이런 모양을 가지고 가질 수 있는 문법적인 내용 딱 두 개입니다. 제용이 뭐하고 뭐야? 가져오지. 그렇지. 1번. 이게 가주어 진주일 수도 있어요. 얘가 가주어고 대리어가 진짜 주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조금 전에 배운 거죠? 뭐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이게 강조 구문일 수 있는 거예요. 구분해야지. 어떻게 구분할까? 구분하는 방법은 이미 다 알려드렸습니다. 아니, 해석은 구분이 안 돼요. 해석은 구분이 안 됩니다. 물론 뒤에 게 진짜 주어니까 해석하면 구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해석하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원리에서 구분하는 건 다 나왔어요. 봐보세요. 강조 구문이면 it is 사이에 명사가 나오거나 부사가 나오고 그 뒤에 대신 나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결정적인 힌트는 이거죠. 여기 있는 명사나 부사는 강조되려고 뒤에 있다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죠. 맞지? 강조하려고 빼내서 공식 사이에 집어넣은 거니까. 그죠? 그 얘기는 강조 구문일 경우에, 이때 강조 구문일 경우에 중간에 들어가 있는 명사나 부사는 뒤에 들어갈 자리가 있다, 없다? 있다. 있다지, 있다. 그지? 다시 한번. 아니, 여기 뒤에 있다가 주어가, 뒤에 있다가 목적어가, 가끔가다 보어가, 아니면 뒤에 있던 부사가 강조되려고 나간 거야. 그러면 이때 강조구문이면 it is하고 대신을 지워버렸을 때 얘들이 원래 들어갈 자리가 있다 없다? 원래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지. 원래 들어갈 자리가 주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똑같이 목적어나 보어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부사 자리로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근데 가주어 진주어일 경우에는 it is가 나오고 가주어 진주어일 때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애가 뒤에 게 진짜 주어고 뒤에 게 만약에 진짜 주어라면 요 사이에 있는 애는 뒤에서 나온 겁니까? 원래 있던 놈인가? 원래 있던 애예요. 뒤에서 나온 게 아닌 거예요. 뒤에서 나온 게 아니니까 당연히 뒤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죠. 제목이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시험에는 이건 중학교 때 시험에 나오는 건데 고등학교 때 시험에는 나오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구분을 할 수 있어야죠. 강조 구문하고 가주어 진주하고 대신에 가주어 진주일 때는요 요 사이에 it과 that 사이에 대개 얘가 들어가요. 형용사. it과 that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가 있으면 야 이건 가주어 진주어다. it과 that 사이에 명사나 부사가 들어가 있으면 이건 강조 구문이다. 그런데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야. 만약에 강조 구문이면 들어가 있는 명사나 부사가 뒤에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 해석하는 부분 똑같아요. 해석법이야. 해석법. it is 형용사 that 가주어 진주어인 경우 it is 명사, it is 부사 가주어 진주어이거나 아니면 강조 구문인 경우 해석은 똑같아요. it is 형용사 하다 뭐뭐한 것은 it is 명사이다 뭐뭐한 것은 it is 부사이다 뭐뭐한 것은 해석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한 번 더. 모양은 품사가 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해석은 형용사하다, 명사이다, 부사이다 뭐뭐한 것은 똑같아. 되셨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다시 필기 한번 하시고요. 필기하시고요. 자, 112도 스탑! 정지하시고 일치정지! 자, 그 다음으로는
부정구문이라는 걸 공부할 텐데 교재문은 일단 부정구문이라고 돼 있어요. 부분 부정과 전체 부정이라고 돼 있거든. 그것도 필기를 잠깐 할게요. 자, 칠판 보시면서 부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뭔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부정을 나타내는 구문을 말하는 건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1번 부분 부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전체 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에서 보다시피 부분 부정이면 일부만을 부정하는 거고 전체 부정이면 말 그대로 전체를 다 부정하는 거죠. 예를 들면 피자 중에 한 판 중에 요만큼만 부정하면 부분 부정. 피자 나왔는데 이거 전체 다 부정하면 전체 부정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때 부분 부정은 모두가 뭐뭐한 것은 아니다. 우리말의 느낌이 와? 일부만 부정했다는 느낌이 오냐고. 모두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일부는 그럴 수 있지만 일부는 아니라는 얘기니까 부분 부정, 모두가 뭐뭐한 건 아니다. 또는 이런 거. 항상 뭐뭐한 건 아니에요. 느낌 와? 일부만 부정했다는 느낌 와? 오케이. 이런 게 부분 부정이에요. 전체 부정은 말 그대로 무조건 다 아니다지. 전체를 부정한 거니까 무조건 아니다지. 그런데 영어의 부분 부정은요, 간단해. not이라고 하는 부정 나타내는 말에다가 부정이니까 부정을 나타내는 말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not이라고 하는 부정에다가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 all, every, whole, entire, always. 요거 공통점이 뭐야? 이게 모두, 전체, 항상이라는 의미니까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와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같이 쓰이면 그게 부분 부정이 돼요. 모두가 뭐뭐한 건 아닙니다. 전체가 뭐뭐한 건 아니고요. 항상 뭐뭐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전체 부정은 말 그대로 부정을 나타내는 not에다가 any 이러면 전체 부정이 되는 거예요. 또는 부정을 나타내는 말에다가 either 요거도 not과 either가 들어가면 전체를 나타내는 말, 전체를 부정하는 말이 되는 거고, 그리고 not과 any가 묶이면 한 단어로 no가 돼. 그러면 no가 들어가 있는 문장은 전체 부정이 되는 거야. not과 either가 들어가면 얘는 neither가 돼. 이것도 전체 부정이 돼. 이해됐지? 그리고 never란 단어 있어, never. never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이것도 전체 부정이 되는 거야. 이해됐죠? 네. 오케이. 요게 부분 부정과 전체 부정입니다. 자, 필기하겠습니다. 예린이도 일시 정지! 자, 뿅! 네, 다시.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 마지막으로 병렬구조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병렬구조는 등 위 접속사로 연결된 등 위 접속사로 연결된 단어나 구나 문장은 등 위 접속사로 연결된 단어나 구 문장은 문장 속에서 같은 역할을 한다. 문장 속에서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병렬구조야. 기본 개념이야 이게. 병렬구조가 뭐다? 병렬구조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면 돼. 등위 접속사로 연결됐는데 연결된 단어나 연결된 구, 연결된 문장은 하나의 문장 속에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게 뭐야? 주어면 주어 역할 하는 거고요. 목적어면 목적어 역할 하는 거고요. 동사면 동사 역할 하는 거고요. 보어면 보어 역할 하는 거고요. 수식어면 수식어 역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어면 당연히 명사여야 되고요. 목적어도 당연히 명사여야 되고요. 동사는 당연히 동사일 거고. 보어면 당연히 형용사 아니면 명사여야 되죠. 수식어면 당연히 형용사이거나 부사여야 되죠. 대단히 중요한 건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병렬 구조로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한 번 더. 병렬 구조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는 등위 접속사 뭐뭐 있지, 준균이? 그렇지. 등위 접속사는 and나 세 개야. but이나 or. 이렇게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는 단어나 문장이나 구는 앞에 나와 있는 놈이 하는 역할이나 뒤에 나와 있는 놈이 하는 역할은 똑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이다? 앞에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면 뒤에도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해야 돼. 앞에 ing가 동명사라면 뒤에도 ing가 동명사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 얘기하는 거야. 앞에 동사가 나왔다면 뒤에도 동사가 나와야 돼. 그 얘기는 이 동사가 데리고 다니는 주어랑 등위 접속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데리고 다니는 주어가 같을 경우에 이렇게 병렬 구조로 연결할 수 있는 거야. 요것도 이렇게 같을 때 이렇게. 아시겠죠? 다시 한 번만. 이거 중요합니다. 병렬 구조는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는 단어가 있거나 구가 있거나 문장이 있으면 그 연결되는 단어, 구, 문장은 문장 속에서 같은 역할을 한다. 그게 병렬 구조. 따라서 주어면 명사 써야 되고 연결되는 게 목적어면 명사, 보어면 명사, 형용사 써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병렬 구조는 이게 중요해. 병렬 구조는 생략을 동반한다. 생략이 많다. 요거 중요해요. 병렬 구조는 생략이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등위 접속사가 나오고 앞에 나와 있는 반복되거나 그죠? 앞에서 반복되는 단어들 앞에서 나왔는데 뒤에 또 반복되는 건 이건 생략하고 쓴다고. 병렬 구조 뒤에는 한 번 더 등위 접속사가 나오면 병렬 구조로 문장이 연결되면 반복되거나 같은 말 앞에 나와서 이미 한 번 더 나왔던 반복되는 말은 생략하고 쓴다고. 그래서 병렬 구조 뒤에는 여기 뒤에는 이상하다 뭔가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같은 거야. 무언가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같은데 사실은 불완전한 게 아니고 생략되어 있는 거. 요거 감안하고 봐야 돼. 아시겠죠? 필기해보세요. 예림도 정지하시고 필기합니다.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문을 잠깐 보겠습니다. 병렬구조 예문입니다. Walking is good for your health. 걷는 것은 그죠? 너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 그죠? 여기 앞에 walking이라고 하는 게 주어로 쓰인 동명사입니다. 그죠? 걷는 것이 너의 건강을 위해서 좋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여기 이제 동명사로 쓰였죠. 여기 주어로 쓰였으니까. 여기 동사니까 얘가 동명사로 쓰인 겁니다. 근데 걷는 것과 뛰는 것이